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이폰 13 시리즈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예년처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됐다거나 정말 이건 무조건 사야 돼 같은 역대급인 것 같은 기능도 없지만 마치 아이폰 12 SE인 것처럼 이전 모델을 더 다듬는 데 주력한 아이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폰 13 시리즈를 언박싱 해보면서 실제로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저는 아이폰 13 핑크,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 블루, 아이폰 13 프로 맥스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구매했어요. 박스를 볼 때 이전작과 달라진 점이라면 작년에는 아이폰의 전면 디스플레이 쪽을 그려 넣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후면을 보여주면서 컬러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언박싱 경험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은 이제는 아이폰도 갤럭시처럼 박스를 종이 테이프 2개로 봉인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박스에 막 스티커 붙이듯이 바깥쪽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겉박스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스티커를 붙인 티가 안 나죠? 진짜 뭐 이런 디테일 하나만큼은 애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모델 핑크부터 뜯어보면 이게 처음에 보면 핑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옅은 색감이에요. 아마 카메라에 보여지는 건 더 밝아서 언뜻 보면 화이트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연한 핑크 컬러로 오랫동안 사용해도 질릴 것 같지 않은 그런 핑크 색상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 취향으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잠깐 내려놓고 13 프로 시에라 블루를 까보면 제가 뭐 어떤 기계의 컬러를 가지고 막 예쁘다고 호들갑 떠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시에라 블루는 영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적절한 그런 컬러 같아요. 이름 자체가 시에라 블루이기 때문에 뭔가 이 시에라 고원 지역의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예쁘게 뽑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출시한 퍼시픽 블루보다는 훨씬 예쁜 색상인 것 같아요. 퍼시픽 블루는 약간 동해바다 같은 딥하고 다크한 블루 색상이었잖아요. 근데 시에라 블루는 가을 하늘처럼 밝은 블루 컬러로 우리나라의 출시 시기와도 맞게 계절적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맥스 실버. 잠깐만, 박스만 들었는데도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번 아이폰, 특히 프로 시리즈는 배터리 용량이 늘면서 두께도 소폭 증가했고 무게도 프로는 16g, 프로 맥스는 12g 증가했는데요. 특히 프로 맥스는 가뜩이나 무거웠는데 이번엔 238g이나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봤을 때 이거 손목 괜찮나? 할 만큼 무거워져서 체감이 더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버 색상은 지난 영상에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전작의 실버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후면은 화이트빛이 강하게 나고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 특유의 깔끔한 실버로 마감되었습니다. 구성품도 살펴보면 13, 13 프로 모두 제발 이제는 환경을 위해서 좀 버려줬으면 싶은 USB Type-C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갔고요. 다른 구성품도 작년과 비교해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폰은 카툭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버튼의 위치도 함께 달라졌는데요. 작년 아이폰 12 프로는 이 카메라 끝단에 맞춰서 전원 버튼이 위치했었는데 아이폰 13 프로는 카메라 크기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원 버튼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륨 버튼도 이전보다는 내려왔어요. 프로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도 비교해보면 양쪽 사이드 버튼의 위치가 12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 프로 모델 모두 카메라 사이즈뿐만 아니라 사이드 버튼들의 위치도 전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12 시리즈의 케이스들과는 단 하나도 호환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북미 버전을 구매해서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안테나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국내는 개인 가입자를 위한 밀리미터 웨이브가 아직은 지원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지원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국내 모델은 이 측면부가 조금 더 깔끔하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카툭티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12 프로는 이 애플 로고를 반으로 쪼개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13 프로는 이 사과 이파리 끝단에 걸릴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카메라 범프의 두께도 한눈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두꺼워졌습니다. 12 시리즈의 카메라 범프가 카툭 튀었다면 13 프로는 울트라 뚝뚝띠? 같은 느낌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봐도 기울기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아이폰에는 새로운 센서가 채택되고 또 센서 시프트까지 탑재되면서 성능적으로 또 기능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카메라인데 어깨 사이즈의
13시리즈에 비해 얼굴이 좀 너무 대두가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커져서 개인적으로 13 프로의 후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대신 프로 맥스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프로 맥스는 일단 어깨가 좀 더 크니까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줄어든 노치를 체감할 수 있어요. 수화부 스피커를 프레임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노치가 약 20%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가로로는 줄었지만 세로로는 오히려 늘어나서 약간 LG 스마트폰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줄어든 노치로 화면 공간은 늘었지만 여전히 배터리 퍼센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창 루머로 돌았던 이 페이스 아이디의 속도도 확인해보면 그냥 똑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풀리는 게 약간 다른데 속도 측면에 있어서 변화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전과 똑같이 마스크 쓰고는 안 돼요. 또 아이폰 13 시리즈는 디스플레이 스펙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있어요. 아이폰 13 일반 모델의 수동 최대 밝기는 800니트로 이전작보다 증가했고, 13 프로는 1000니트의 수동 최대 밝기로 마찬가지로 이전작보다 밝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프로 모델은 그 네이밍에 걸맞는 120Hz 주사율, 즉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아이폰의 프로모션은 최소 10Hz부터 최대 120Hz까지 지원하고, 여기에 손가락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가변 주사율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잠깐 만져보니까 좋습니다. iOS 특유의 부드러운 UI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부드러워요. 프로모션은 사실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봤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라서 120Hz를 처음 경험했을 때만큼 이러지는 않는데, 역시나 프로모션을 보다가 일반 디스플레이를 보면 왠지 모르게 조금 별로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작년에는 카메라를 제외하고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체급 차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프로모션의 지원으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체급 차이가 그냥 이렇게 확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은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보통 120Hz 주사율이 지원되면 반대로 배터리가 더 빨리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모델뿐만 아니라 120Hz를 지원하는 프로 모델의 배터리 타임도 늘어났습니다. 이건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사용을 해보고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메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13의 경우 이미지 센서 스펙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센서 시프트 광학식 흔들림 보정과 HDR4를 지원하면서 소폭 업그레이드 되었고, 13 프로는 센서 자체가 다 바뀌면서 조리개 값도 변경되었습니다. 광각은 f1.6에서 f1.5로 더 밝아지고, 센서가 커지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보다 개선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광각은 f2.4에서 f1.8로 더 밝아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이 초광각 카메라가 크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는 매크로 촬영까지 가능해졌는데요. 따로 설정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가까이 가져가면 바로 매크로 모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f2.0에서 f2.8로 조리개 값이 너프되기는 했는데, 이젠 3배 광학 줌을 지원하고 여기에 야간 모드까지 추가되었어요. 13 프로에 와서 드디어 3개의 카메라 모두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능적인 부분도 살펴보면 13 시리즈 모두에 시네마틱 모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비디오에 심도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촬영 후에도 초점을 변경하거나 심도를 조절하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 밖에 나가서 잠깐 써봤는데 눕기 따는 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초점 변경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그냥 편집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다 마친 후에도 초점이나 심도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전문가분들이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촬영도 편하고 또 편집도 간단해서 일상적인 용도로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모두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었지만, 올해는 특이하게 일반 모델은 GPU 코어가 하나 빠진 4코어, 프로 모델은 5개의 코어가 탑재되었습니다. 램 용량도 일반 모델은 4기가, 프로 모델은 6기가가 채택되면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체급을 나눠놨는데요. 간단하게 긱벤치를 돌려봤는데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모두 아이폰 12 프로보다 높았고,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메탈스코어에서 아이폰 13 프로가 무려 14,474점을 기록하면서 12 프로보다
성능보다 약 50% 이상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U 성능이 진짜 미쳤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올해 말쯤 지원하는 프로레즈 촬영이 이런 GPU의 성능 향상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안정성이랑 발열을 측정해보기 위해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13 프로의 가장 높은 점수는 2612점, 가장 낮은 점수는 2109점, 스테빌리티는 80.8%로 12 프로와 비교했을 때 점수와 안정성 모두 이전보다 좋아졌고, 일반 모델의 경우 역시 프로 모델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열의 경우 13 프로의 최대 온도는 약 42도로 12 프로의 최고 온도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기의 발열이나 스로틀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퍼포먼스는 그냥 괴물이에요. 얘네는 뭐 한 번을 쉬어가지를 않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3 시리즈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카메라 쪽에 업그레이드가 많아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애플스토어 누나가 영업해서 산 맥세이프 카드 지갑. 카톡티 때문에 잃어버리진 않겠네.